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극장을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있는 버전과 스포일러 없는 버전 두 개 준비했으니까요.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일러 있는 버전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앨런 그랜트, 그리고 엘리 세틀러, 그리고 이안 말콤, 이렇게 세 박사님이 등장을 함으로써 와, 진짜 어릴 때 봤던 그 추억이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빠라바바바 와우. 그리고 그들이 그냥 카메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또 마무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슴 한 구석을 좀 울컥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안 말콤 박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1편에서 쥬라기 공원에서 그 섹시하게 상체를 까고 숨을 헐떡이셨던 그 분이 이번에는 옷고름이 좀 풀리자마자 어이쿠 하고 이게 옷을 여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사님도 깔만한 몸이 아니시구나. 물론 저도 깔만한 몸은 아니지만 순정남 그랜트 박사님, 마음속에 작은 아이가 아직도 세틀러를 향해 있다는 그 포인트, 유치하지만 그리고 뻔하지만 그 캐릭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시리즈의 추억들이 좀 더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3D보다도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거 3D 질감이 아닌데 싶었던 거, 움직임이 3D가 아니었던 거,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 없는 버전에서 이제 그게 알고 보면 저거 모르고 봤다가 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 편에 나오는 악당이죠. 바로 팀쿡. 와우, 팀쿡이 아닌 루이스 도지슨. 그는 1편에서 네드리에게 공룡 샘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서 접촉하는 그런 악역이었어요. 대부분 옛날에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편을 몇 번씩 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냥 몰랐어요. 모르고 넘어가다가 네드리가 그 공룡 샘플을 담았던 이게 딱 보이자마자 그놈이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고 그놈인 것답게 네드리와 똑같이 독을 맞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뭔가 이 시리즈의 서사가 완성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는 구조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보여준 장면들이 정말 좋았는데, 모사사우루스가 어선을 습격하는 장면이나 이제 몰타에서 공룡들한테 쫓기는 장면, 거의 잘 만든 카체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속도감과 쾌감이 있어가지고 꽤 재밌게 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아쉬운 점도 정말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모양새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공룡들이 약간 쇼케이스처럼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좀 서사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잖아요. 쥬라기 월드 같은 경우에는 모사사우루스에 관련된 것도 초반부터 계속 빌드업을 쌓아가지고 이 공룡이 잊혀지지 않도록 킬링 포인트를 잘 만들었었고, 인도미누 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캐릭터가 막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위험한데 얘가 탈출을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빌드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기가노토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육식 공룡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 서사가, 그러니까 이 공룡에 대한 서사가 다 거세돼 있습니다. 쥬라기 월드 때나 폴른 킹덤 때도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편은 유독 공룡들을 좀 소품적으로, 되게 소모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편에서도 그 스피노사우루스인가? 티렉스를 보내버려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 좀 잽이 안 되는 이 티렉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렉시의 모습이 나오는데, 좀 여론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내내 그 전투에서 발리다가 렉시야 일어나, 상대는 공산당이야,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다른 공룡을 이용해서 그렇게 기가노토사우루스를 처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말 반가웠다고 했지만, 박사님들의 이야기, 서사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지만,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박사님들이 안 나와도 무방했던 영화였어요. 메이지라는 캐릭터를 구해서
오웬과 클레어랑 다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 이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 이런 걸로 분명히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었지만 사실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부분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게 박사님들의 비중이 꽤 있다 보니까 오웬이랑 클레어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버렸고, 이번 영화에 나오는 신 캐릭터들은 완전히 비중이 없어요. 아까 말한 공룡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냥 서사 자체가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메이지랑 블루의 새끼인 베타와 좀 더 교감하는 이야기나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화의 이 전체적인 구조가 폴른 킹덤에서 했었던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합니다. 시리즈가 전작에 막 공원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숲을 헤치면서 이런 걸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느 건물에서 이게 소소하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는 후속작에서 좀 더 크고 광대한 그런 스케일을 원하는데 스케일을 오히려 줄여버리니까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3편을 위해서 희생된 거다, 뭔가 더 대단한 걸 보여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바이오신의 회사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공룡들이 제한된 장소 안에서 서식하고 있고 그냥 그 안에서도 티격태격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 다시 기어 들어갈 거면 뭐하러. 가장 진짜 구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헨리 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인 빌런으로 등극해서 대치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심신미약자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고쳤다고 모든 죄가 면죄가 되는 듯한 그런 식의 엔딩으로 끝나버리니까, 물론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엔딩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이 박사님들이 컴백하고 활약한 것은 너무너무 좋았으나 기껏 풀어놓은 공룡들을 다시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공원에 가둬놓는 그러한 행태는 월드 클래스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영화였다.